자, 11단원 원의 방정식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단원 원의 방정식. 자, 원의 정의부터 할게요. 원의 정의. 한 정점과 이른 거리가 같은 점들의 집합입니다. 정점은 정지되어 있는 점이라고 얘기했죠, 그죠? 정점하고 거리가 같은 점들을 모은 겁니다. 저 이르는 거리, 같은 거리 있죠, 그죠? 이르는 거리, 여기를 반지름이라고 하죠, 반지름. 뭐 그림으로 그린다라고 하면 이렇게 그릴 수 있겠는데요. 자, 어떤 한 정점이 있는데 여기까지 거리가 다 똑같다 이거야, 그죠? 이렇게 그런 점들을 모아라 라고 하면 원이 된다. 자, 원의 방정식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자치 방정식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어요. 자치 방정식은 어떤 자치를 만족하는 점을 미지수 x, y로 놓는다 그랬어요. 첫 번째 x, y로 놓는다.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자치를 만족하는 임의의 점을 x, y라고 놓고, 그다음 두 번째 특성이 있죠, 그죠? 그 자치가 따르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 특징을 만족하는 x와의 관계식을 세운다, 그지? 특징 만족하는 xy 관계식 세우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자치 방정식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자 고정점을 이렇게 a, b라고 놓겠습니다. 한 정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이 원이라고 했으니까 한 정점이 정의돼야겠죠. 한 정점을 a, b라고 놓고요. 같은 거리, 그지? 같은 거리인 반지름을 r이라고 놓겠습니다. 이렇게 쓰면 되겠네. a, b라는 정점에서 반지름이 r인 원, 즉 r만큼 떨어져 있는 점들의 집합을 임의의 점을 나는 x, y라고 놓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어. 자치 방정식은 한 점에서 이르는 거리가 r인 것들을 모아봐라. 그럼 그 자치는 어디 위에 있냐라고 하면 이 원주 위에 있는 거죠, 그죠? 이 원주에 있는 임의의 점을 x, y라고 놓고 특징을 만족하는 xy의 관계식을 찾을 겁니다, 그죠? 그러면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r이다 라는 식이 하나 생기겠죠. 한 점 a, b, 한 점 x, y까지 거리가 r이니까 우리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x값의 차이의 제곱, y값의 차이의 제곱의 루트 씌운 값은 바로 거리인 r이 된다. 이게 바로 xy에 대한 관계식이죠. 저걸 y로 정리하면 함수 표현이 되는 건데 사실 이건 함수가 아닙니다. 뒷부분에 나와 있는 함수 가시면 x 하나에 y 값이 두 개가 대응됩니다. 이게 왜 x 하나냐? x는 k라고 놓고 얘랑 만나는 교점에 y좌표가 x가 들어가서 나오는 값이다 라는 게 함수에서 배운 내용이에요, 그죠? 뒷부분에 가시면 15번째 함수 개념에서 한 번 더 활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면 안 되죠. 함수 아닙니다. 그럼 이걸 뭐라고 하냐? 이거를 그냥 원의 방정식이라고, 양면 제곱해서 어차피 이것도 양수, 이것도 양수입니다. 왜 양수인가요? 거리니까 양수겠죠, 그죠? 루트씌웠으니까 양수겠죠. 그래서 양변 제곱하면 이런 식이 됩니다. 양수는 제곱해도 같습니다. 자, 이 방정식을 앞으로 원의 방정식이라고 한다. 그럼 이 원의 방정식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라고 하면 a, b를 정점으로 하고 반지름이 r인 원의 방정식인 거죠. 그래서 저 원의 방정식을 이렇게 쓴다 라고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a, b가 0인 거, 그지? a, b가 즉 0,0이 되면, 즉 원점으로부터 반지름이 r인, 원점으로부터 반지름이 r인 원의 방정식은 여기 00 집어넣으면 되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 된다. 이렇게 써있는 순간 원점이 중심이고 반지름은 r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죠. 그리고 이걸 전개하잖아요. 이걸 전개하면 이렇게 됩니다. x제곱 마이너스 2배의 ax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배의 by 더하기 a제곱 b제곱 마이너스 r제곱은 0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얘가 전개된 게 이 식이고 얘네들은 어차피 다 합쳐서 x, y에 관한 식이 아니까 상수라고 한다면 이걸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y제곱 더하기 by 더하기 c는요. 이렇게 쓸 수 있겠네. x, y만 변수이고 앞에 있는 a, b, c, a, b, r은 상수이니까 그냥 저렇게 쓸 수 있겠네요. a 여기 라지 a, 라지 b, 라지 c도 상수니까, 그지? 그래서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걸 우리는 표준형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써 있는 걸 우리는 원의 일반형입니다. 이해하셨죠? 여기서 꼭 알아둬야 될 거, 쌤 그러면 x제곱 y제곱이 같이 섞여 있는 무조건 방정식은 x제곱 y제곱이 섞여 있는 2차 방정식이죠. x에 대한 2차식, y에 대한 2차식이니까 둘 중 하나가 차수가 둘 다 2차니까 2차 방정식으로 할게요. 그럼 x, y에 대한 2차 방정식은 무조건 다 원입니까? 라고 하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여기 x 앞에 계수하고 y 앞에 계수가 둘 다 1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저게 둘 다 2인 건 안 되나요?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누면 되거든요. 2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2y제곱 더하기 이렇게 4y 플러스 2는 0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뭐 3은 0 이렇게 되면 여기를 2를 나눠버리면 되거든요. 그죠? 2를 나눠버리면 6이라고 할까요? 6. 2를 나누면 x제곱 더하기 2x y제곱 더하기 2y 더하기 3은 0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여기를 2라고 할게. 2. 그러면 이게 이제 원이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아무튼 이렇게 지금 보시면 앞에 개수가 같으면 나눌 수 있죠. 그러면 x제곱과 y제곱의 개수를 둘 다 1로 만들 수 있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가시죠? 이렇게 x제곱과 y제곱 앞에 개수가 1이 되려면 얘들의 앞에 개수가 같으면 돼요. 선생님 쟤들이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하면 나중에 기하에서 배우시면 됩니다. 얘들이 다르게 되면 쌍곡선이나 포물선이나 타원이 됩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타원과 쌍곡선이 돼요. 그리고 이 앞에가 0이 되면 포물선이 됩니다. 이거는 뭐 기하에서 나올 내용이니까 굳이 지금 할 필요는 없겠고,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요 식 있죠? 이 식이 항상 원이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 쟤를 잘 이렇게 표준형으로 바꿔볼게요. 지금 표준형으로. 자, 얘를 완전 제곱글로 묶어야겠죠. 표준형으로 만들기 위해서 완전 제곱글로 묶어야 되니까 이 x 앞에는 얘 반의 제곱을 더하고 빼줍니다. 자, x제곱 더하기 ax. 자, 얘 반의 제곱은 a의 반이니까 2분의 a의 제곱이죠. 4분의 a제곱 빼기 4분의 a제곱 더하기 y제곱 by 더하기 4분의 b제곱 빼기 4분의 b제곱 더하기 c 0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얘가 완전 제곱글로 묶이고 얘도 완전 제곱글로 묶입니다. 나머지는 다 오른쪽으로 넘길게요. 그러면 x 더하기 2분의 a의 전체의 제곱, 자 y 더하기 2분의 b의 전체의 제곱, 자 이거 넘어가면 플러스 4분의 a제곱, 이거 넘어가면 플러스 b제곱, 이거 넘어가면 c, 그런데 4배의 c 해야 되겠죠. 왜냐면 4분의 분모가 4니까, 그지? 자 이렇게 해놓고 얘가 만약 음수라면, 이 값이 음수라면 얘는 원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얘를 만족하는 x, y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곱을 더해서 제곱 더하기 제곱을 해서 음수가 나오는 경우는 실수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직교좌표 위에 있는 x, y는 전부 다 실수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이 방정식을 얘가 음수가 되는 x, y는 실수에선 존재할 수 없어요.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건 허수잖아. 그지? 그래서 x, y가 만족하는 이 음수가 되는 실수들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얘는 그래프상에 표현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0이 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자 이게 0이 되면 제곱 더하기 제곱이 0 되니까 얘도 0, 얘도 0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 바로 x는 마이너스 2분의 a, y는 마이너스 2분의 b 이렇게 돼서, 원래는 얘가 양수라면 이게 중심이고, 그죠?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b가 중심이고, 여기 남아있는 게 양수라면 걔의 루트 씌운 값, 왜냐면 제곱인 거니까
그죠? 반지름은 여기 오른쪽에 있는 값에 루트 씌운 게 반지름이니까 얘가 만약 양수라면 루트 씌운 값이 반지름이 될 텐데 얘가 0이 되면 결국은 만족하는 건 이거밖에 없으니까 결국 한 점이 되는 겁니다. 한 점. 자, 그래서 이렇게 씁시다. 여기 요거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4c가 얘가 0이면 한 점입니다. 이런 점이 되는 거고요.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xy는 점입니다. 그리고 얘가 양수면 원이 되는 겁니다. 중심이 얘고, 그지? 중심은 얘고, 그 다음에 반지름은 얘 루트 씌운 거, 그지? 반지름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4c. 요게 반지름이고 요게 중심인 원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넘겨. 자, 좌표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인데요. 거기 보시면 x축에 접하고 y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잘 그려놨네요. 자, x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 하나는 위에 있을 것 같고요. 하나는 아래에 있을 것 같네요. 원이 이렇게 접할 수도 있고 이렇게 접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점을 A, B라고 하고 이 점도 A, B라고 합시다. 둘 다 A, B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저 원의 방정식을 한번 표현해 보시오 라고 하면 일단은 A, B가 원의 중심이니까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 이건 같네, 그지? 왜냐면 원의 중심이 A, B니까. 반지름은 어떻게 되냐? 라고 하면 여기 반지름 아래 제곱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반지름은요, 요게 반지름입니다. 반지름은 길이에요. 그죠? 자, 이게 위에서 만나고 있으니까 이 b가 양수잖아요. 이 길이는 b입니다. 그럼 이건 뭡니까? 라고 하면 이 길이는 b가 음수잖아요. 그죠? y좌표가 음수인 거잖아. 아래에 있으니까. 그지? 그럼 얘 길이는요? 마이너스 b가 되겠죠? 이해됐어요? 그러면 얘의 방정식은 위에서 만나는 건 이렇게 되겠네. b의 제곱. 그죠? 여기 이게 반지름이 b니까. 얘는요? 라고 하면 밑에 있는 식은 마찬가지네요. 그죠? 마이너스 b의 전체의 제곱이다. 왜요? 마이너스 b가 반지름이니까. 식이 같죠? 그죠? 그냥 이렇게 쓰면 되겠다. 저렇게 써놓으면 꼭 기억해둬야 돼. 니네한테 이런 식으로 줬어. 이런 식으로. 그러면 지금 요 y좌표가 반지름인 거니까 결국은 x축에 접하고 있는 원이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x축이 이렇게 있으면 y좌표가 반지름이 된다. 이 얘기는 이 길이가 반지름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얹어져 있구나, x축에. 그지? 근데 이게 밑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이 주어져 있으면 x축 위로도 있고 x축 아래도 있다. 이해됐죠? 자, 그 다음 여기 y축에 접하는 것도 있겠죠? 그죠? y축에 접한다. 자, 보도록 합시다. x축이 이렇게 있고 y축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원이 하나 이렇게 있고요. 나머지 하나의 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 점 좌표가 A, B고요. 자, y축까지의 거리가 A입니다. 얘는 반지름이 A인 거죠, 그죠? 자, 이 점 좌표는 A, B고요. 이 거리는 마이너스 A가 됩니다. 당연한 얘기죠. 왜냐하면 양수니까 곧 A에서 0 뺀 게 거리인데 얘는 음수잖아요. 그래서 0에서 A를 뺀 게 거리가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A가 거리입니다. 그래서 얘의 방정식은 A, B가 중심이니까 이렇게 반지름은 A거나 마이너스 A니까 제곱하면 둘 다 이 식이 되네요. 그죠? 이 식을 만족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이해하셨죠? 동시에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건 네 가지가 되겠네요.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하나, 둘, 그리고 셋, 그리고 넷.
자, 이런 원이 4개가 생기는데 이 원의 좌표는 여기가 A, B. 그죠? 그럼 어떤 거든 상관없겠죠. 그죠?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다 보니까 이걸 A, A라고 해야겠죠. 그죠? 여기도 A, A, 여기도 A, A, 여기도 A, A니까 X-A의 제곱 더하기 Y-A의 제곱은 A의 제곱이다. 이렇게 써지면 바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게 되겠죠. 이해됐어요? 그죠? 그런데 A가 음수이거나 양수일 때 바뀌는 거죠. 얘는 둘 다 양수일 때. 이쪽에 있는 건 A, 정확하게 얘기하면 A를 양수라고 놓으면 이건 마이너스 A, 플러스 A가 돼야겠죠. 왜냐면 이 좌표는 음수니까. 그지? 이랬어요? 그럼 얘가 플러스가 되겠네요. 그죠? 플러스. 그 다음 여기는 A, 마이너스 A가 돼야겠죠. 그죠? 왜냐면 이게 A면 이게 A 되면 안 되지. A가 양수인데 A는 음수가 돼야 돼. 마이너스 A가 돼야겠죠. 그래서 여기는 A고 여기는 플러스가 되겠죠. 여기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니까 이렇게 되겠다. X 풀마 A 제곱 X, Y 풀마 A 제곱 이렇게 해서 이런 식이 된다고 하면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다 요 4가지가 된다 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어요. 이해됐습니까? R로 해서 상관없을 것 같아. A를 R에다 놓고 R이 양수니까 R로 표현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 식에 잘 나와 있고요. 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과 원의 방정식입니다. 자, 설명 한번 해보도록 할게. 자, 지난 시간에 했던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과 같은 내용이에요. 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부터 하겠습니다.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 자,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한 개가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 이렇게 했어. 복습. 중요하니까 복습하자. 이거랑 이렇게 있으면 자, 요 점을 지나는 직선, 임의의 직선 얘는 ax 플러스 by 더하기 c 묶고 k배의 a'x 더하기 b'y 플러스 c'은 0 이렇게 써. 그지? 그리고 저 직선이 몇 개냐? 라고 하면 k에 따라 바뀝니다. 맞죠? k가 바뀌면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직선은요 여러 개입니다. 여러 개. k가 1이고 2고 3이고 할 때마다 다른 직선이 되는 거죠. 기울기도 바뀌어. 그지? 하지만 이 점을 지나는 건 맞습니다. 왜냐? P, Q가 얘도 만족하고 P, Q가 얘도 만족하는 교점이거든. 그 교점에다 집어넣으면 P, Q 집어넣으면 K 값이 얼마든 간에 항상 P, Q를 지나는 직선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이렇게 썼단 말이야. 두 직선의 교점은 하나죠. 그죠? 두 직선의 교점은 하나. 그리고 이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은 여러 개죠. 왜냐하면 직선을 결정하려면 두 점이 필요한데 얘는 한 점만 지나는 거니까 이 한 점을 지나는 건 여러 개입니다. 그래서 K 값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거죠. K 값이 정해질 때마다 다른 직선이 되는 거죠. 하지만 이 점을 항상 지난다는 건 확실하니까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은 이렇게 쓴다라고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어. 자, 기억해 주세요. 원을 정의하는 건 3개의 점입니다. 어떤 세 점을 지나는 원은 단 하나로 존재합니다. 왜요? 라고 하면 우리가 중학교 도형에서 배웠습니다. 세 점을 연결하면 삼각형이 되고요. 이 삼각형의 외접원인 거죠. 이 원은. 세 점을 지나는 원이라는 건 이 세 점을 연결하면 삼각형이 되는 거고 그 삼각형의 꼭지점에 접하는 원인 거기 때문에 외접원입니다. 모든 삼각형은 외접원을 단 하나만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점을 지나는 원은 유일합니다. 이해하시겠죠? 쌤, 그럼 두 점을 지나는 원은 몇 개인가요? 하면 무수히 많습니다. 왜요? 자, 두 점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원이 이렇게 생길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원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죠? 이렇게 원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두 점을 지나는 원들은요, 얘도 되고 얘도 되고 얘도 되고 많습니다. 무수히 많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은 무수히 많습니다. 왜냐면 두 원의 교점은 2개거든요. 그죠? 자, 우리한테 요런 원이 하나 있다 합시다. 얘가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 아니다, 일반형으로 쓸게요. 일반형은 x제곱 ax y제곱 by 플러스 c는요. 자,
이게 원이에요. 저게 원이 되려면 아까 이걸 만족해야 되는지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4c가 0보다 크다. 뭐 이걸 만족한다고 합시다. 그럼 원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원이 있어요. 자, 두 번째 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요 원은 x제곱 더하기 a 프라임 x y제곱 더하기 b 프라임 y 더하기 c 프라임은 0. 자, 이렇게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을 두 개를 썼습니다. 이렇게 하고, 자, 그러면 저 두 번의 교점은 뭐가 되냐라고 하면, 자, 교점 여기하고 여기죠, 그죠? 이 두 점을 지나는 원을 한번 내가 그려보면 이런 원이 생기겠죠, 그죠? 이쪽으로, 그지? 근데 한 개만 생기지 않잖아. 이렇게 생기기도 하지만 요걸 이렇게 지름을 하는 원도 생길 거고 되게 많이 생길 거야. 그 원의 방정식을 어떻게 놓냐라고 하면 직선의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과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을 여기다 하나 씁니다. 요거 먼저 써요. 아무거나 먼저 쓰면 되니까 x제곱 ax 더하기 y제곱 by 더하기 c, 그 다음 얘도 씁니다. 그대로 x제곱 a 프라임 x 더하기 y제곱 b 프라임 y 더하기 c, 그 다음 가로로 묶습니다. 거기다 k라고 놓고 능력 하시면 요게 바로 저 두 점을 지나는, 요 두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입니다. 왜요? 라고 하면 이거 전개해 보세요. 전개하면 요거랑 요거 묶으면 k 플러스 1의 x제곱, 그 다음 요거랑 요거 묶으면 k 플러스 1 y제곱 샤라샤라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x제곱과 y제곱 합의 개수가 같으면 이걸로 나눠주면 된다 그랬잖아. 그럼 뭐가 된다? 원이 됩니다. 자, 이 방정식은 무조건 원의 방정식입니다. 딱 한 가지만 제외하고요. 어떨 때만 원의 방정식이 아니면 k가 마이너스 1이면 2차식이 사라집니다. 마이너스 1이면 얘랑 빠져서 없어지고요. 얘랑 빠져서 없어지면 이게 xy에 대한 1차식이 됩니다. 그건 직선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k가 마이너스 1이면 이 식은 직선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k가 마이너스 1이 아니면 이 식은 원이 됩니다. 그죠? 그런데 이 식의 의미하는 바가 뭐냐라고 하면 여기 있는 교점 P, Q라고 합시다. 이 P, Q는 뭘 만족하냐면 여기에 들어가서 만족을 하고 여기에 들어가서 만족해요. 왜? 교점이니까. 교점은 저기 위에도 있고 여기 밑에도 있는 거야. 그러니 얘는 보라색 위에도 있고 흰색 위에도 있으니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하는 거야. 그 얘기는 뭐야? 여기 들어가면 0 되고 여기 들어가면 0 되는 거야. 그지? 그러니 P, Q가 여기에 들어가면 0 플러스 K배의 0은 0이라는 식이 돼서 P, Q가 여기에 들어가면 만족을 하네요. 됐어요? 그럼 P, Q가 이 그래프 위에 있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가 R, X다. 그러면 R, X도 저기 위에 있다는 얘기죠. 왜? 동시에 있잖아요. 그죠? 보라색과 흰색 동시에 있으니까 요것도 0 되고 요것도 0 되니까 결국은 이 얘기네. P, Q와 R, X는 둘 다 동시 위에 있는 거니까 저 두 교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두 교점을 지나는 K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직선인 거고 K가 마이너스 1이 아닐 때는 원이 되는 겁니다. 이해했어요? 아, 쌤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1이 되면 어떻게 돼요? 둘을 빼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y제곱 더하기 by 플러스 c 빼기 x제곱 더하기 a 프라임 x 더하기 y제곱 플러스 b 프라임 y 더하기 c 프라임. 이걸 빼서 0이라고 하면 여기가 k가 마이너스 1이어서 이걸 두 개를 빼서 0이라고 하면 쟤는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됩니다. 직선. 어떤 두 원의 교점은요 무조건 두 개가 생깁니다. 일치하지만 않는다면 아니면 접하지만 않는다면 어떤 두 원이 접할 때는 하나, 그지? 그 다음에 안 만날 때도 있겠고 일치할 때도 있겠죠. 근데 그걸 제외하면 무조건 두 점이 생기니까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되는 거죠. 제가 왜 직선입니까? 라고 하면 빼가 없어지죠. 그죠? a 빼기 a 프라임 x y제가 없어지죠. 그래서 b 빼기 b 프라임 y 플러스 c 마이너스 c 프라임. 이렇게 되니까 이거 직선 아닙니까? 그죠? 직선의 방정식 K가 마이너스 1일 때는 두 점을 지나는
두 원의 방정식을 빼버리면 그 두 번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되는구나. 그 다음에 그냥 K배하고 2를 더해버리면 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P, Q하고 R, S가 여기 들어간 만족을 하니까 이 두 점을 지나는 원이 되는 거죠. 여러 많은 원이 됩니다. 하지만 K가 바뀔 때마다 다른 게 되니까 실수 K에 대해서, 그지? 모든 실수 K에 대해서 원이 되는 겁니다. K가 계속 K 값에 관계없이 원이 된다라고 하는 게 맞겠죠, 그죠? 그래서 이 두 점을 지나는 원을 만들어라라고 하면 이렇게 쓰시면 되고, 저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만들어라라고 하면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자,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림으로 먼저 설명드리고 그걸 설명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원이 하나 있고요, 직선이 이렇게 안 만나는 경우. 자, 두 번째, 원이 하나 있고요, 직선이 이렇게 접하는 경우. 그 다음에 원이 하나 있고요, 직선이 이렇게 뚫는 경우죠. 세 번째, 자, 저렇게 안 만나는 경우는, 자, 이 원의 방정식과 저 직선의 방정식 임의를 한번 놔야겠네요, 그죠? 한번 해볼까? 여기를 일반형으로 표현할게.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y제곱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이라는 원의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 mx 플러스 아니다 ax로 쓸게요. 표준형 일반형으로 쓰자. 둘 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자, 여기는 대문자 c고요, 여기는 소문자 c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됐지? 이렇게. 자, 얘하고 이 원의 방정식과 이 직선의 방정식 있죠, 그죠? 얘가 교점이 생기냐 안 생기냐 라고 하는 건 결국은 두 그래프 위에 동시에 점이 있냐 없냐 이 뜻이고, 그지? 교점이라는 건 두 그래프 위에 동시에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런데 그 동시에 있다는 뜻은 뭐냐면 그 x, y라는 점이 여기도 만족하고 여기도 만족한다 이 뜻인 거니까, 결국은 저 교점을 찾아라 이 얘기는 연립방정식을 푸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두 연립방정식을 풀었을 때 걔의 근이 몇 개냐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를 여기다 대입하시면 돼요. 어떻게 대입하냐면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고, 요 y 대신에 얘를 통으로 대입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 y에 대한 x의 1차식이니까 제곱하니까 이것도 2차식이 되겠죠? 이 식이 x에 대한 2차식이 됩니다, 대입하면, 그지? 연립방정식을 풀면 연립방정식이 바로 x에 대한 2차식이 돼요. 그 x에 대한 2차식의 근이 x에 대한 2차식의 근이 바로 요 둘의 교점의 x좌표가 되는 거죠. 둘을 연립해서 풀었어. 그럼 만족하는 x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 x가 두 개야 라고 하면 그걸 여기다 대입하면 y도 두 개가 나오겠죠, 그죠? 이거 둘을 연립했어. 만족하는 x가 나왔어. 그 x가 두 개야. 그럼 여기다 집어넣으면 x, y 두 개의 점이 나오겠죠. 그 두 점이 교점인 거예요. 근데 얘는 안 만나야 되잖아. 그러면 그걸 만족하는 x가 없는 거니까 x에 대한 2차식이 근이 없어야 돼요. 실근 없어야 됩니다. 얘는요, 연립했더니 x에 대한 2차식이 실근이 아니고 중근을 가져야 된다. 왜냐면 2차식이 한 개를 가질 때는 없잖아요. 겹치는 경우는 있어도, 그지? 중근이 하나가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겹치는 거죠. 그래서 x에 대한 2차식이 바로 중근을 가집니다. 그지? 그리고 얘는 서로 다른 두 식을 갖는 거죠. x에 대한 2차식이 x에 대한 2차식이 얘는 서로 다른 두 식을, 그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습니다. 근데 그 x에 대한 2차식이 실근이 있냐 없냐를 따지는 건 판별식이죠. 판별식 t가 0보다 작으면 허근을 갖고요. 판별식 t가 0이면 중근을 갖고요. 판별식 t가 양수면 서로 다른 두 식근을 갖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식으로 증명하는 건
원과 직선이 만나냐 안 만나냐, 접하냐, 두 점에서 만나냐 안 만나냐 라고 따지려면 직선은 1차식, 원은 2차식이니까 이 1차식을 원에 대입해가지고 2차식을 만든 후 그 2차식의 판별식을 따져서 그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안 만나고, 판별식 D가 0이면 접하고, 판별식 D가 0보다 크면 두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판단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두 번째, 이건 수식, 말 그대로 대수적으로 판단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연립방 정식을 푼 거잖아, 그지? 식을 가지고 푼 거고요. 이렇게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점과 직선 사이의 관계를 이용해서 반지름과 원의 중심 있죠?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이걸 내가 D라고 할게, D. 그리고 반지름을 R이라고 하면 D가 R보다 크면 안 만납니다. 원의 중심과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보다 크면 이런 그림이 그려지겠죠. 그럼 만나지 않겠죠, 그죠? 자, 그 다음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는 수직거리인데 결국은 수직거리라면 바로 접점까지의 거리인 거니까 반지름이죠, 그죠? 그래서 요게 거리 D인데,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D인데 걔랑 반지름 R이랑 같다면 접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바로 얘잖아요, 그죠? 얘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D인데 R은 얼마냐면 이게 R이잖아, 그지? 그래서 D보다 R이 더 크면 D보다 R이 더 크면 두 점에서 만나는 거고, D와 R이 같으면 접하는 거고, D가 R보다 크면 안 만나는 겁니다. 이해했죠? R이 클 때는 두 점, R과 D가 같을 때는 접하는 거, D가 클 때는 안 만난다. 이렇게 해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으로, 이건 기하학적으로 따진 거죠, 그죠? 기하적으로 직선과 원이 만나냐 안 만나냐는 직선과 그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와 원의 반지름 사이에 누가 더 큰지를 확인하면 된다. 이해하셨죠? 그래프식을 풀어도 되고 아니면 누가 더 큰지를 확인하셔도 됩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예제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거기 예제 밑에 있잖아요. 예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네. 예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하고 y는 x 플러스 2라고 관계를 그려라 라고 했는데, 사실 수식으로 바로 확인해도 문제는 없다 이거야. 수식으로 한번 확인해 볼게. 대수적으로 확인해 보자. 연립방 정식 풀어가지고 근 두 개면 두 점 만나는 거고, 근 중근이면 접하는 거고, 근이 없으면 시근이 없으면 안 만나는 거구나. 이렇게 해서 연립방 정식 풀 거니까 대입합시다. 여기 그게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의 제곱 은 4 이렇게 될 거고, x제곱 2x 플러스 1 빼기 4는 0 이렇게 될 거고, 2x제곱 더하기 2x 빼기 3은 0이고, 자, 얘의 판별식 D만 확인하면 되는데 1차항 개수가 짝수네, 그지? 4분의 D 쓰시면 되겠다. 4분의 D는 1차항 개수 짝수의 반의 제곱 빼기 2를 곱한 거 7이 되겠죠? 양수네. 자, 판별식 D가 양수다 라는 건 얘를 만족하는 식은 x가 2개다. 저걸 만족하는 식은 x가 2개면 여기에 2개를 집어넣으면 y가 2개가 튀어나오는 거지, 그지? 그럼 교점은 2개다. 아, 그래서 저 직선과 저 원은 무조건 두 점에서 만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림을 그리셔도 되겠죠, 그죠? 기하학적으로 따지기 위해서 그림을 그릴 건데 원도 그리고 직선 그리면 사실 두 점에서 만나는 거 확연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직선부터 그릴까요? 직선을 그리기 위해서는 얘가 표준형으로 바뀌어 있는지 보시고, x 앞에 있는 개수가 기울기, 여기가 y절편, 그래서 0,1을 지나면서 오른쪽 한 칸 가면 위로 한 칸 가는 직선의 방정식을 그려라 라는 거니까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다. 얘가 한 칸 올라가는 거니까 y는 x 플러스 1이라는 직선이고, 자, 그 다음 얘는 x 빼기 0의 제곱, y 빼기 0의 제곱, 그러니까 원점이 중심이고 반지름은 2의 제곱이니까 반지름 2인 원, 2,0, 마이너스 2,0, 0,2, 0, 마이너스 2인 저러한 원을 그려서 이 원에 지나는 이 초록색 원과 흰색 직선의 교점을 찾는 거니까 이미 두 점에서 만난다 라고 확인하면 되는데, 그림이 이게 확연하게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따로 우리가 수식으로 증명할 필요는 없지만
만에 하나 정확하게 딱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만날 것 같기도 하고 안 만날 것 같기도 하고, 그지? 얘는 무조건 만나긴 하죠. 왜냐면 0,2가 여기 있는데 마이너스 2,0이 여기 있는데 0,1과 마이너스 1,0을 지나는 직선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만날 수밖에 없는데 더 확실하게 증명하고 싶다면 이 원의 중심에서 이르는 거리,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 요거 하고 그다음 반지름을 비교하시면 되겠나요, 그죠? 원의 중심이 원점 0,0이고요. 직선의 일반형은 넘기면 y-x-1은 0이 됩니다. 그죠? 자,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d라고 한다면 얘가 d가 되겠네요. 그죠? 점과 지점 사이의 거리. 자, 점과 지점 사이의 거리 공식은 제곱 루트 c입니다. 루트 2가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 0, 0 집어넣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1의 절대값 이렇게 되니까 루트 2분의 1이고 유리화시키면 2분의 루트 2가 됩니다. 유리화 루트 1을 분모 문제 했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 반지름 R은 여기서 2라고 나와 있습니다. R은 2입니다. 자, R하고 D하고 누가 더 크냐라고 하면 우리 지금 보시면 R이 더 커 보이죠? 그래서 2가 2분의 루트 2보다 더 크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뭐 하면 되냐면 양변에 1을 곱합니다. 그러면 4는 루트 2보다 크다가 될 거고요. 얘 둘이 비교하고 싶으면 둘 다 양수니까 양변을 제곱합니다. 그러면 16은 2보다 크다. 참 이게 참이니까 반지름 R이 D보다 크므로 반지름 R이 D보다 크다. 이 얘기는 두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증명할 수 있다. 이 얘기죠. 됐죠? 자, 그렇습니다. 넘겨. 자, 원의 접선의 방정식인데요. 기울기가 주어져 있는 원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한테 이제 좀 쉬운 게 원점이 중심인 원이 더 쉽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한테 원이 있는데 요렇게 중심이 원점입니다, 그지? 그리고 반지름이 R인 원이 있다. 그리고 쟤에다가 기울기가 M인 접선이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겠네. 자, 원점이 중심이고 반지름이 R인 원은 이렇게 그려집니다. 얘가 R이겠지. 여기가 원점의 중심이고, 그리고 기울기가 M인 접선 하나 그릴게요. 얘가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놓으시면 되겠죠. 그죠? 기울기가 M인 가장 일반적인 표준형 직선을 그려놓고, 자, 저 직선의 방정식을 한번 구해보자 이거야. 저 원에 접하는 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보자. 자,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저렇게 접하려면 두 가지 방정식을 풀어서 중근을 갖는 경우를 찾아도 되고요. 두 번째는 이르는 거리와 반지름이 같다를 써도 됩니다. 첫 번째 방정식을 풀도록 합시다. 첫 번째 배수적인 방법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둘을 연립 방정식을 풀었더니 중근이 나와 라고 하면 접하는 겁니다. 대입할게요. 그러면 x제곱 더하기 y 대신에 mx 플러스 n 전체의 제곱은 r제곱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m제곱 x제곱 거기에 1 더한 거니까 m제곱 플러스 1 x제곱 됩니다. 자, 2배의 mnx입니다. mnx 그리고 n제곱에서 요거 넘겨서 r제곱을 뺍니다. 는요, 이러한 연립하면 2차 방정식이 됩니다. 말씀드렸어요. 직선과 원을 연립하면 무조건 저런 2차 방정식이 나옵니다. 저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지면 접한다 그랬으니까 한 별씩 d가 0이면 되죠. 그런데 1차 항계수가 짝수이므로 4분의 d를 쓰도록 할게요. 자, 4분의 d는 1차 항계수 반의 제곱이니까 mn이네요. 반이. 그거의 제곱 빼기 m제곱 플러스 1 곱하기 n제곱 마이너스 r제곱은 0이 돼야지만, 그죠? 그래야지만 우리는 중근을 갖는다. 자, 그러면 얘는 m제곱 n제곱이고요. 마이너스 요렇게 하면 m제곱 n제곱, 요렇게 하면 플러스 n제곱, 요렇게 하면 마이너스 r제곱, 요렇게 하면 마이너스 m제곱 r제곱은 0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얘가 0 돼야 되니까 얘는 사라집니다. 그리고 여기다 마이너스 붙이면 마이너스 n제곱, 마이너스 붙이면 플러스 r제곱,
마이너스 붙이면 플러스 m제곱 r제곱 이렇게 됐네. 얘가 0이니까 맞죠? n제곱 넘어가면 어떻게 되죠? n제곱은 요거 r제곱 묶을까요? r제곱 m제곱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내가 구하고 싶은 n만 구하면 되겠네, 그지? 우리 지금 원점이 중심이고 반지름이 r인 원에 귤리가 m인 접선을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n은 내가 이제 알고 있는 거고 얘만 모르는 거야. 그래서 n을 구하고 싶은 거란 말이야, 그지? 그래서 n을 구하기 위해서 어떤 수를 제곱했더니 얘가 나왔다. 그 얘기는 n은 풀마 공수가 될 수도 있으니까 풀마 루트 그 다음에 r제곱 m제곱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되고, 자 이거 r제곱 밖으로 나올 수 있죠? r제곱 밖으로 나오면 풀마 r의 절대값인데 r은 반지름이잖아요, 그죠? r은 양수입니다. 그래서 그냥 r로 튀어나오면 되고 요렇게 쓸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n 대신에 뭘 쓰면 된다? 풀마 r 루트 m제곱 플러스 1.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된다. y는 mx 풀마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다. 이게 대수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2차 방정식, 연립방정식을 2차 방정식을 만들고 그 연립방정식이 실근을 가지고 중근을 가져야 되니까 판별시티가 0이다를 이용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거고요. 이거보다 더 쉬운 게 있어요. 대수적으로 말고 기하학적으로 여기서 여기까지 이르는 거리, 즉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과 같다를 이용해도 되겠죠, 그죠? 점은 원점 0,0 그리고 여기까지의 거리니까 얘를 일반형으로 바꾸면 마이너스 mx 플러스 y 마이너스 n은 0이에요, 그죠? 여기와 여기까지 거리가 반지름 r로 같다를 쓰시면 됩니다. 자, 0,0과 마이너스 mx 더하기 y 빼기 n은 0. 자, 요 두 사이의 거리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까요? x 앞에 개수 제곱 y 앞에 개수 제곱 루트 분의 0, 0 대입하면 마이너스 n의 절대값. 얘가 뭐랑 같다? r이랑 같다, 반지름. 그죠? 자, n은 절대값 마이너스 n은 이렇게 되겠네요. 얘는 r 곱하기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고 n은 풀마, 어차피 절대값 풀었으면 여기 풀마 붙이면 되잖아요. 마이너스 n이나 플러스 n이나 절대값이 그냥 n 나오는 거 아니야, 그지? n은 지금 플러스가 될 수도 마이너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다 풀마 붙여서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r이 양수야, 그럼 그대로 나오겠지. 그래서 이렇게 되겠지, 그지? r이 음수야, 그럼 그대로 나오겠지. r이 양수야, 그럼 마이너스부터 나오겠지. 그러면 r이, 그러니까 n이 r은 무조건 양수니까 n이 양수면 마이너스부터 나오잖아, 그지? 그래서 n이 양수면 n은 이렇게 될 거고 n이 음수면 마이너스부터 나와야 되잖아, 그지? 그래서 마이너스 붙고 이렇게 될 거야. 이해됐죠? 그래서 똑같다, 식이 똑같다. 둘 다 가능하다. 자, 두 번째, 원위에 있는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원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 원에서 접선의 방정식이 아닌 이 원의 위에 있는 점 x1, y1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한번 구해봐라. 자, 한번 해볼게. 자, 이건 기울기가 주어져 있을 때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우리한테 주어진 건 기울기가 아니고 기울기가 주어져 있을 때 접선의 방정식은 외우시면 되고, 요 점이 주어져 있을 때 이 점이 x1, y1이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이때의 접선의 방식을 한번 구해보자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구할 거냐? 라고 하면 지금 이 접선의 기울기가 얘랑 이 기울기랑 수직이 될 거거든요, 그죠? 저걸 이용해서 기울기를 찾고 요 점을 지난다 라는 거 이용해서 접선의 방식 구하면 되겠다, 그지? 자, 일단 얘의 기울기, 자, 보라색 기울기는요 x1에서 0 뺀 거 x1 분의 y1에서 0 뺀 거, 그지? 그거 곱하기 기울기가 바로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얘 초록색의 기울기가 바로 얘입니다. 그죠? 접선 기울기는 이게 기울기입니다. 접선 기울기는 역수치해 주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y1분의 x1이죠. 됐습니까? 접선 기울기. 자, 그 다음 한 점을 지납니다. 이 점을 지나죠.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은 y는 한 점 지나니까 y 빼기 y1은 기울기 곱하기 x 빼기 x1 이렇게 쓰면 되나? 됐습니까? 이 점 지나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되고
기울기가 얘인 직선이잖아. 됐죠? 저거 정리하시면 바로 이 직선의 방정식, 초록색 방정식 나옵니다. 그런데 정리하기 전에 양변에 y1을 곱해버리자. y1 곱하면 y1, y 빼기 y1는 마이너스 x1, x 빼기 x1 이렇게 될 거고, 전개하면 y1, y 빼기 y1 제곱은 마이너스 x1, x 더하기 x1 제곱 이렇게 되겠다. 그지? 그리고 이거 일로 넘어가고 이거 이렇게 넘어가면 x1, x 더하기 y1, y는 넘기면 x1 제곱 더하기 y1 제곱인데, 자, 이게 뭘로 바뀔 수 있냐면요, x1, y1이 원 위에 있는 점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했단 말이야. 그지? 원 위에서 접선을 그은 거니까. 그지? 그래서 원 위에 있는 점이면 얘가 여기 들어가면 만족해야 돼요. 그래서 x1 제곱 더하기 y1 제곱은 r제곱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거 대신에 r제곱 쓰면 되니까 x1, x 더하기 y1, y는 r제곱이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해하시겠죠? 자, 앞으로 너네한테 2차 방정식이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x1, y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라고 하면, 만약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다 라고 하면 여기에 뭘 대입하면 되냐면 x1, x를 대입하고 여기에 y1, y를 대입하면 무조건 x1, y1에서의 접선의 방식이 됩니다. 이렇게 다 돼요, 다. 그런데 문제는 저기에 x가 섞여 있을 때가 문제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거냐 라고 하면, 자, 이거는 기하하는 분들만 조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것만 기억합시다. 원의 방정식은 이렇게 외운다. 요거 대신에 x1, x, 요거 대신에 y1, y 대입하면 된다 라고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기하하는 분들만 나머지 나중에 다시 정리하시고, 원의 방정식은 저렇게 된다. 원의 접선의 방정식. 자, 그래서 두 가지 줬습니다. 기울기가 m일 때, 기울기 m이면 기울기 m일 때 접선의 방정식은 y는 mx 풀마 r의 루트 n 제곱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줬죠. 이렇게 있을 때, 원이 얘일 때 x1, y1의 접선 방정식은 내고, 원이 얘일 때 기울기가 m인 접선 방정식이 내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이제 쌤, 원의 중심이 원점이 아니면 어떻게 돼요? 라고 하면, 원점이 아니면 원점으로 다시 옮겨서 하신 다음에 다시 옮기셔도 상관은 없어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 평행이동을 배워야 이해하시니까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걸 하시면 돼요. 아니면 우리가 지금 증명한 거 있죠.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은 수능에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원점이 원의 중심일 때만 나오지, 평행이동에 돼 있을 때는 아마 나온다고 하면 평행이동 시켜서 다시 하시면 되는 거니까 다음 시간에 도형의 이동 확인하시고 하시면 충분히 이해가 될 거니까 그거 하고 합시다. 아시겠죠? 자, 넘겨. 다 했네요. 다 했으니까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3번. 중심이 어떤 직선 위에 있고 그 다음에 1,2와 5,-1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해라 이랬어요. 자, 3번. y는 3x-5라는 직선 위에, 이거 위에 중심이 있어요. 그리고 a라는 점 1,2, b라는 점 5,-2를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그립니다. 자, 중심을 안 줬네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중심이 딱 뭐 1,2 이렇게 주면 좋은데 안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씁시다. 이 위에 있는 중심을 내가 임의로 a, b라고 놔야 돼요. 그죠? 근데 문제는 얘가 이 위에 있대요. 그죠? 그럼 대입하면 만족해야 되니까 b는 3a-5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죠? 그럼 원의 중심이 어떻게 되냐? a, 3a-5다 이렇게 되겠지. 아니, 중심이 저기 위에 있다잖아. 직선이 어떤 점이 있다. 그러면 집어넣어서 만족을 해야겠지. 그지? 그래서 a를 집어넣으면 b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점이 중심이 되는 거고, 자, 중심이 얘고 반지름이 r인 방정식을 먼저 쓰고
거기에 얘 두 개 대입해서 만족한다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중심이 얘면 x-a의 전체 제곱 더하기 y-3a-5의 전체의 제곱 얘가 r제곱이다 이렇게 되겠죠. 중심이 얘고 반지름이 r인 원이에요. 여기에 1,2와 5,-2가 들어가 만족합니다. 1 들어가면 1-a의 제곱 그죠? 자, 2 들어가면 여기 2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다 2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겠죠? 2 빼기 3의 2 마이너스 5 요거의 전체의 제곱 분 r제곱이다. 자, 그 다음 5,-2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5-a 전체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2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 빼기 3의 2 마이너스 5의 전체의 제곱은 r제곱이고 얘를 암산으로 할까? 마이너스 3a 플러스 5니까 7 마이너스 3a입니다. 예, 마이너스 3a 플러스 5니까 3 마이너스 3a죠. 됐죠? 그래서 위에 있는 거 이거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a제곱 마이너스 2의 2 더하기 1입니다. 자, 이거 제곱할게요. 앞에 거 제곱 9a 제곱 둘 곱하면 마이너스 42a 7 제곱하면 플러스 49는 r제곱이고요. 자, 밑에 거 계산하도록 할게요. a제곱 2배 10a 5제곱 자, 3a 제곱 9a 제곱 둘 곱하면 9인데요. 2배 하니까 마이너스 18a 플러스 9는 r제곱. 자, 보시니까 여기 r제곱 r제곱 a제곱 a제곱 9a제곱 9a제곱 빼버리면 되겠다. 그지? 위에서 아래거 뺄게요. 빼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10a 8a 남습니다. 1에서 25 24 남습니다. 자, 없어지고 마이너스 42에서 18 더할 겁니다. 그죠? 그러면 24 마이너스 24a 빼면 플러스 40은 0입니다. 됐나? 자, 얘들을 더하면 16이 되겠고요. 얘는 마이너스 16a 넘어가면 16a가 됩니다. a는 16으로 나누니까 1이죠. 그죠? 자, a가 1 나왔습니다. a가 1 나왔으면 b도 구할 수 있겠네요. 여기다 1 대입하면 되니까 a가 1이면 b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죠? 1,-2가 중심이고 반지름도 구할 수 있겠네요. 그죠? 반지름도 여기다 집어넣으면 구할 수 있겠다. 우리 원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반지름 r도 마저 구해보도록 합시다. 자, a에다가 1 집어넣어서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1 집어넣으면 a에 1 집어넣으니까 1 마이너스 2 더하기 1 집어넣으면 플러스 9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2 플러스 49가 r제곱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없어집니다. 그죠? 그리고 얘랑 하면 7 더하면 16이 r제곱이네요. r은 풀마사인데 반지름이 양수니까 4라고 쓰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집어넣으시면 얘가 중심이고 반지름인 r이 4인 거니까 x-1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2의 제곱은 4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됐습니까? 항상 원의 방정 쓸 때 여기에다가 16이라고 쓰시면 안 되고 반지름의 제곱을 써세요. 아예 처음부터 연습을 그렇게 하셔야 나중에 가서 여기가 4 이렇게 돼 있을 때 반지름을 4라고 안 적고 2의 제곱을 반지름을 2라고 쓸 수 있어요. 그러니 원의 방정 쓸 때 항상 이 오른쪽에는 반지름 제곱으로 쓰는 연습을 하세요. 그래야 나중에 가서 실제로 저 값이 반지름이 되는지 아니면 반지름의 제곱이 되는지는 안 헷갈리니까. 이해하시겠죠? 처음부터 연습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넘겨서 9번 볼게요. 9번. 자, 9번 여기다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ax 더하기 6y 더하기 9는 0. 자, 이러한 원의 방정식이죠. 왜냐? x제곱과 y제곱 앞에 둘 다 1이잖아요. 그죠? 계수 같은 원의 방정식. 그 다음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2ay 더하기 1은 0. 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아까 말씀드렸어. 이거 더하기 k배의 요거는 0 하면 원의 방정식인데 k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했고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여기서 이거 뺀 거예요. 그지? k가 마이너스 1일 때니까 여기 둘 빼버리자. 그러면 두 원의 방정식을 빼면 무조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나오는 겁니다. 빼자. 없어집니다. 없어지고요. 자, 이게 플러스 2가 되네요. 2 마이너스 ax죠. 자, 6에서 2a 뺍니다. 6 빼기 2a y 플러스 8은 0이라는 이러한 직선이 되고 이 직선이 의미하는 바는 요거 빼기 얘는 0을 만족하는 직선이고 여기 위에 있는 점들은 바로 이것도 0되고 이것도 0되는 점인 거니까 그죠? 저 두 점을 교점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얘가 마이너스 1,2를 지납니다. 얘가 마이너스 1,2를 지나 그럼 여기 마이너스 1 집어넣고 여기다 2 집어넣으면 만족한다는 얘기겠네요. 그죠? 둘을 원의 방정식 둘 빼면 그 둘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나오고 그 직선의 방정식이 마이너스 1,2를 지난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부반대되는 겁니다. a 빼기 2로 바뀌겠네요. 2 집어넣으면 2배 하니까 12 2배 하니까 마이너스 4a 플러스 8은 0이 된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 더하면 마이너스 3a 넘기면 플러스 3a 얘랑 얘랑 더하면 플러스 18 되겠죠? 둘 다 하면 18 해서 a는 6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 10번 두 원의 교점과 1,2를 지나는 원의 방정식 외라. 자, 10번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은 k배 하면 된다 그랬어. 그지? 자, 여기다가 써보자. x제곱 y제곱 마이너스 4x는 0이라는 원이 있고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2y 더하기 4는 0이라는 원이 있을 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은 임의로 놓으시면 돼요. 여기에다가 k배 합시다. 간단한 거에다 k배 하는 게 편하니까 이게 더 간단하잖아요. 그죠? 여기다 k배를 하고 그다음 더하기 x제곱 y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2y 더하기 3은 0 이렇게 쓰시면 k가 마이너스 1만 아니면 얘는 1이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지금 얘가 0 되는 점은 p, q가 얘도 0 만들고 얘도 0 만드는 점 k에 상관없이 p, q를 집어서 0이 된다. 이 얘기는 얘도 0 만들고 얘도 0 만드니까 쟤들의 교점을 지나는 원이다. 이해됐죠? 이게 바로 저들의 교점을 지나는 원입니다. 근데 걔가 1,2를 지난대요. 그럼 이게 1,2를 지난다. 이 얘기는 1,2가 여기 들어가면 만족을 한다. 이 뜻이잖아. 그지? 그래서 x에 1, y에 2를 집어넣으면 제가 만족해야 됩니다. 그죠? 다시 2원과 2원의 교점과 그리고 1,2를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라고 했는데 얘들의 교점을 지나는 방정식은 얘입니다. 그죠? 그 다음 얘가 1,2를 지난다고 했으니까 1을 집어넣으면 되겠네. 자, k배에 x에 1 집어넣으면 1 y에 2 집어넣으면 4 x에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 더하기 1 집어넣으면 1 2 집어넣으면 4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 플러스 4는 0이 돼야죠. 그죠? 자, 이거 없어지니까 이쪽 k만 남네요. 자, 이거는 이렇게 없어지네요. 그죠?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1은 0이므로 k는 얼마? 1이다. 그쵸? k가 1이니까 여기에 대입하시면 1 대입하시면 이렇게 되겠네. 이거가 바로 원의 방정식이죠. 더할게요. 2x제곱 더할게요. 2y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0x 자, 그대로 쓰시면 되겠네. 는 0이고요. 2로 나눠버리면 x제곱 마이너스 5x 이거 먼저 쓸게요. 자, y제곱 마이너스 y 플러스 2는 0이라는
요렇게 생긴 원이 됩니다. 이랬습니까? 구할 수 있겠죠? 넘겨. 자, 14번 볼게요. 14번. 자, 14번. P라는 점이 3,2다.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y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2y 플러스 1은 0. 자, 저 3,2라는 점에서 오른쪽에 있는 일반형으로 표현되는 원에 접선을 그었을 때 접점을 t라고 하고, 여기서 접점, 여기서 그은 접점을 t라고 합니다. 그리고 PT의 길이를 구하세요 라는 문제입니다. 자, 접점 구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사실 접선의 방정식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는데 그건 너무 어렵고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원의 방정식이 중심이 원점이 아니죠, 그죠?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들은 다 중심이 원점일 때만 방정식을 외워놨죠.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정식, x1, y1을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 전부 다 원이 중심이 원점일 때를 한 거란 말이야, 그지? 근데 얘는 이게 원점이 아니잖아, 그지? 그래서 사실 저 접점을 찾아내는 건 쉬운 일은 아니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차피 그림 그려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아직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그지?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르겠고, 그러니 이 직선도 한번, 이 점도 한번 그려보고 얘도 한번 그려보자 이거야. 원을 그리려면 일단 완전 지역걸로 묶어서 표준형으로 만들어 주셔야 되겠죠, 그죠? 표준형을 만들어 주자. 얘랑 얘랑 하면 4를 더하고 빼면 되겠지. x제곱 4x 플러스 4 그리고 마이너스 4. 자, 얘랑 얘랑 하면 2를 더하고 빼면 됩니다, 그죠? y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1 마이너스 1. 그 다음 마지막 1만 나왔으니까 0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묶이면 완전 제곱걸, 이렇게 묶이면 완전 제곱걸, 얘는 없어지고 얘가 넘어가면 되겠다, 그죠?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1의 제곱은 4라는 이러한 원의 방정식을 할 수 있네요, 그죠? 자, 원의 중심이 나오죠. 원의 중심은 얘가 0이 되는가? x가 마이너스 2. 얘가 0이 되는가? 걔가 y는 마이너스 1. 그래서 마이너스 2,1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요게 원의 중심이고, 반지름은 이렇게 쓰자고요. 4는 2의 제곱. 그래서 반지름은 2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원의 방정식을 한번 그려보면 x축, y축 이렇게 있고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면 이렇게 그릴 수 있겠다, 그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저게 원의 중심. 반지름이 2인 원이잖아, 그지? 반지름이 2인 원이니까 이 길이가 2네. 그래서 여기 반지름이 1.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그려보면 되겠다. 그림 그릴게. 자, 이런 놈 그리시면 되겠죠? 아, y축에 접하는 그러한 원이겠구나 라는 거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알아봐야 아무 의미 없죠? y축, x축. 자, 밖에 있는 점 3,2입니다. P라는 점은 3,2니까 얘가 마이너스 2,1이면 하나, 둘, 셋. 하나, 둘, 퉁퉁퉁퉁 해서 요 점입니다. 그죠? 여기 접선 그리면, 자, 접선이 두 개 생길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하나 접선 그리면 이런 식으로 하나 만나고, 이렇게 접선 그리면 이렇게 하나 만날 거니까 두 개의 접선이 생깁니다. 하지만 지난번에 우리가 어디서 배웠냐면, 배운 적이 있죠? 어디서 배웠죠? 중학교 대용에서 배웠습니다. 그죠? 원 밖에 있는 점에서 원의 접선을 그으면 그 접선까지의 거리는 P, 얘가 T고 얘가 T'이라고 하면 길이 같습니다. 왜요? 요렇게 그으면 직각이라서 요렇게 하면 합동된다 그랬잖아, 그지? 합동돼서 무조건 이 길이랑 이 길이는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굳이 이거랑 이거 교점을 찾아가지고 접점을 찾아서 이 두 사이의 거리를 구할 필요는 없겠는데요. 왜냐라고 하면 반지름을 알잖아. 그러니 자, 이 길이가 얼마냐? 라고 하면 이게 2입니다. 2. 이 점 좌표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고요. 이 점 좌표가 3,2라면 우리는 이 길이도 점과 점 사이의 거리로 구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얘가 직각이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시면 PT의 길이를 구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죠? 그림을 그려봤더니 어떻게 푸는지가 보이네요. 자, x값 길이의 차 3에서 마이너스 2 뺀 거니까 5의 제곱, 2에서 마이너스 1 뺀 거니까 3의 제곱.
요거 루트 씌운 거. 요게 바로 빗변입니다. 높이는 얼마? 2입니다. 그죠? 자, 밑변 PT의 제곱은 2의 제곱을 더했더니 얘의 제곱이 나와야 돼요. 그죠? 얘가 얼마냐면 25하고 9니까 34가 되면 되겠네요. 34. 됐으니까 PT 제곱은 빼면 30이다. PT는 루트 30 이렇게 되겠죠. 됐죠? 마지막 문제 15번 보도록 합시다. 15번. 원 위에 있는 점과 직선사를 거리의 최대 최소값을 구해라. 뭐 이렇게 나와 있네요. 15번. 15번 하기 전에 어떤 원이 있고요. 직선이 있는데 직선과 원 사이의 최대 최소 거리는 직선과 원 사이의 최대 최소 거리 원 위에 있는 점과 직선까지의 거리니까 원이 있는 점에서 직선까지 거리는 수선거리 아닙니까? 이렇게? 그지? 원 위에 있는 점과 직선까지의 거리는 그러니까 원이 있는 점하고 직선까지의 거리라고 해서 이 직선에 있는 이 점하고 이 점과의 거리가 아니에요. 그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무조건 수직거리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거리들. 그지? 이런 수직거리. 이런 거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이런 거리 중에서 가장 멀리 있는 것과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을 찾아라 라고 하면 앞으로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어떤 원이 있는 점하고 그 다음에 어떤 직선이 있는 점하고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이 원의 이 직선의 수직인 직선이 이 원의 중심을 지날 때입니다. 요렇게. 왜 그런가요? 라고 하면 자, 이렇게 하고 여기 접선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 얘가 수직이고 얘가 수직이면 얘가 접선되는 거야. 그지? 그러면 이 직선과 요 접선은 평행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한 직선에 서로 수직이니까. 둘이 평행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거리가 다 똑같은데요. 이 원의 안쪽에 있는 요 점들은 당연히 이 길이는 이것보다 짧을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이 안쪽에 있으니까. 이 직선과 이 직선까지의 수직거리는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왜냐면 얘랑 얘랑 같아요. 평행하니까. 그지? 그런데 이만큼이 남았잖아요. 그럼 이 길이는 당연히 이 길이보다 짧겠죠. 그래서 자, 앞으로 기억하세요. 어떤 원이 있는 점에서 직선까지 수직거리 그었을 때 가장 멀리 있는 점은 이 직선의 수직인 직선이 원의 중심을 지날 때입니다. 그리고 요 점까지의 거리가 최대 거리라면 요 점까지의 거리가 최단거리입니다. 왜요? 라고 하면 또 여기서 이렇게 거리를 한번 구해보세요. 이게 가장 짧잖아요. 여기다가 평행하게 그어보면 이게 또 수직이 됩니다. 그죠? 얘랑 얘랑 평행하게 그으면 수직이 될 거고 얘랑 얘랑 평행하니까 이 길이보다는 이 길이가 더 짧아질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그러면 어떤 원인 점과 어떤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해라 라고 하면 그 직선과 평행한 두 접선을 그리시면 됩니다. 그지? 그런데 이 직선과 평행한 두 접선이라는 건 알고 보면 얘랑 평행하면 기울기가 같아야 될 거 아니야. 그 기울기가 같은 게 여기에 접선이 돼야 되니까 결국은 원의 중심까지 연결한 게 수직이 돼야 된다는 뜻이야. 그러니 곧 이 흰색의 직선과 수직인 직선이 이 원의 중심을 지날 때의 교점 두 점을 지나는 접선이 바로 얘랑 평행한 접선 두 개가 되고 그거보다 안쪽에 있는 점들은 거리가 짧을 거고 그거보다 바깥쪽에 있는 건 거리가 멀 테니까 첫 번째 이 교점까지 거리가 바로 최단거리 이 교점까지 거리가 최장거리가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 그지? 그러면 최단거리와 최장거리는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하면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 D에서 그지? 반지름 R을 뺀 게 최단거리죠. 여기서
반지름 r을 빼면 최단거리, D에서 반지름 r을 더하면 최장거리가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문제 풀어볼게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2x 더하기 4y 마이너스 3은 0이라는 이런 원과 직선 x-y 더하기 3은 0이라는 직선이 있다. 완벽하게 그리기 위해서는 둘 다 표준형으로 바꾸면 됩니다. 그죠? 이거 표준형 바꿀게요. x 빼기 1의 제곱 그 다음 y 더하기 2의 제곱 바로 암산으로 이 정도까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됩니다. 이 정도는 빨리빨리 할 수 있으면 좋겠네. 자, 그래서 x-1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2의 제곱은 8이고요. 8은 2루트 2의 전체의 제곱이므로 2루트 2가 반지름입니다. 1,2가 중심이고 2루트 2가 반지름인 원이다. 자, 이 직선은 이렇게 넘어가면 y는 x 플러스 3입니다. 됐죠? 둘 다 한번 그려볼까요? 자, 요렇게 원의 중심이 1,-2가 원의 중심입니다. 1,-2는 여기를 얘기할게요. 1,-2 1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2루트 2는요 제곱하면 8이 됩니다. 3을 제곱하면 9고요 2를 제곱하면 4니까 4하고 9 사이에 있는 8이니까 2하고 3 사이에 있는 거니까 2보다 좀 큽니다. 반지름이 이렇게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될 것 같아요. 자, 요런 반지름을 갖습니다. 너무 큰가? 뭐 대충 그려도 상관없으니까 대충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 다음 얘가 3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3을 지나고 y좌편 3입니다. 기울기 1이고요. 그래서 요런 직선이 생깁니다. y좌편이 3이고 기울기가 1인 직선이니까 제가 y는 x 플러스 3이고요. 자, 원의 중심이 얘가 1,-2입니다. 자, 최단거리와 최장거리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 아까 얘기했지만 얘랑 수직이고 여기를 지나는 직선 하나 그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시면 수직이고 이렇게 지나면 최단거리는 이 점이 최단거리입니다. 여기 그지? 그래서 이 길이에서 여기를 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최장거리는 여기가 최장거리입니다. 그죠? 여기가 최장거리. 그래서 최단거리, 최장거리. 빨간색으로 써줄까? 여기가 최단거리, 여기가 최장거리입니다. 그죠? 그래서 자, 최단거리는 여기서 얘를 빼는 거죠. 그리고 최장거리는 여기서 얘를 더한 겁니다. 자, 반지름은 얼마냐? 2루트 2입니다. 반지름 2루트 2. 그럼 이제 이 길이만 구하면 되겠네요. 그죠? 이 길이는 원의 중심이 1,-2고요. 그 다음에 직선의 방정식은 마이너스 x 더하기 y 마이너스 3은 0이라는 요 직선과 이 점까지의 거리, 바로 요 거리를 구하시면 될 것 같아요. d를, 그지? 그래서 구해보도록 합시다. x 앞에 있는 제곱 1, y 앞에 있는 제곱 1, 루트 씌우고 x에 1 대입하고 y에 마이너스 2 대입하고 여기에 절대값 씌우시면 얘는 루트 2분의 6이 되겠네요. 그죠? 유리화 시키면 2분의 6루트 2가 되고 3루트 2가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반지름이 됩니다. 반지름이 아니고 요 길이가 되죠. 요 길이가 3루트 2. 그럼 최장거리는 얼마냐? 이 3루트 2에서 2루트 1을 더한 거 최장은 5루트 2입니다. 최단거리는 얼마냐? 최단거리는 3루트 1에서 2루트 1 뺀 거 루트 2가 되겠네요. 그죠? 최장거리와 최단거리, 즉 사이의 거리의 최대치를 구해라. 3루트 2와 플러스 루트 2가 되겠네요. 자, 원의 방정식은 이걸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원의 방정식 넘어가서 도형의 이동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